볼게요. W분의 W 제곱이 W로 약분이 돼요? 네. W 아니고 오메가요. 행렬 피세요, 행렬. 행렬 좀 수행이 급하게 끝낸 감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할게요. 자, 행렬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대략적으로 네 문제에서 많으면 1번 문제. 알겠어? 기본 정의 문제 A, I, J 정의하는 거나 아니면 그냥 행렬 정렬하고 뭐 계산하세요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한 문제 정도 나올 거고 기본 연산하는 문제. 기본 연산은 합, 곱, 실수백, 차, 모든 성분의 합 구하세요 뭐 이딴 것들 있죠. 알겠어? 기본 연산에서 한두 문제.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면 이제 제일 어려울 만한 문제들이 거듭제곱 문제, 규칙성 찾는 거. 알겠어? 거기서 한두 문제. 진입 판정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한 반반 정도 보긴 하는데 안 나오는 학교가 더 많긴 할 거예요. 그래서 0.3문제 정도로 취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2차 정사각행렬에 2 곱하기 1 행렬 그거 가지고 결합분배 법칙 이용하는 거 혹은 행렬 A 구하는 거. 알겠어? 그거 한 문제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 실생활 활용 문제 마찬가지 한 문제 정도 나오거나 안 나올 확률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완전 기본 연산 문제는 안 넣어놨고요. 완전 기본 연산 문제는 안 넣어놨고 작년가 이번에 시험 나온 게 62번, 63번 그 다음에 68번 그리고 기본 연산 두 문제 이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여기 있는 거랑. 그래서 제발 좀 신경 써서 잘 봐. 그리고 행렬은 계속 얘기해주면 틀리면 안 된다. 뭐 기본 연산은 안 해도 되잖아.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좀 확인 차원에서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61번.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문제가 요구하는 거를 잘 보세요. 무조건 다 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자, 2 곱하기 3 행렬이에요. 가로 세로, 가로 두 줄, 세로 세 줄이야. 됐어? 2행 3행이 2행 3열 행렬이고 뭐 찾으라고? 합이 4인 거. 삼행 1열은 없고 요거랑 요거 두 개 구해서 뭐 하시라고요? 더해 주시라고요. 됐어요? 그래서 A1, 3은 I에 1이 들어가고 J에 3이 들어갑니다. A2, 2는 I에 2가 들어가고 J에 2를 넣어주세요라는 얘기야. 요거 두 개 더해 주시라는 얘기고요. 됐어요? 62번 마찬가지 자주 나오는 형태 중에 하나 A, I, J의 관계식을 줍니다. 그걸 가지고 행렬 A, B를 정하는 거죠. (1, 2를) 넣어요. 2, 1, 1, 2를 넣고요. 마찬가지 2, 2를 넣습니다. 그래서 행렬 A를 완성을 할 수 있는데 1행 1열하고 2행 2열은 0이고 얘랑 얘는 크기 같고 부호 반대니까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B는 1, 1 넣으면은 2, 2 넣으면은 그대로 0이고 1, 2나 2를 넣었을 때 나오는 식이 요거 하나만 나옵니다. 그래서 행렬 B는 얘랑 얘는 뭐 알 수 없고 얘네 둘이 얘네 둘이 같아요. 됐어? 그리고 너한테 준 게 뭐라고? 2A 빼기 B를 줬습니다. A 빼기 B 연산만 해 주실 수 있으면 되고
그래서 B의 값, C의 값 변변 더하면 D는 0, A는 1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됐어요. 그래서 행렬 A가 이렇게 결정이 됐고, 행렬 B가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자, 구하라는 거 보세요. A 제곱 빼기 B야. 그리고 성분은 다 구하라는 거 아니고 2, 2 성분만 구하라 그랬어. 그러면 당연히 요거 체크해놓고 A 제곱만 계산해 줄 수 있으면 되겠죠. 마찬가지 다 계산할 필요 없고 2, 2 성분만. 알겠어. 됐어요. 그 다음 63번이요. A 빼기 2B 행렬 줬고 만족하는 관계식은 B제곱은 5B 줬고 자, 이거 쓰려면 B를 구해서 가야 되잖아. 이 두 식을 이용을 해서 B 행렬을 구하라는 얘기야. 다시 얘기하면 A를 소거하고 B를 구하고 그 B를 가지고 얘를 활용해 주세요라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대로 A 대신에 2B 더하기 2213이 들어갑니다. 분배 법칙이 성립하고 우변으로 넘어가시면 B행렬을 구할 수 있죠. 나눌 건데, 자, 나눌 땐 조심, 0이 아니다. 만약에 얘가 0이면 우변이 0행렬 되어야 되는데 0 아니죠. 나눌 때는 반드시 영이 아니다라는 걸 잡아주셔야 되고 갑니다. B 제곱은 요거 제곱해 주시면 되고 그대로 곱해 줄게요. 10이고 30이고 5고 15가 나옵니다. 됐어? 요게 5B랑 같아. B의 몇 배? 5배. 5 안에다가 넣어서 곱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됐어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요거랑 요거가 서로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양변의 제곱을 곱하면 우변에 하나 남고 K의 값을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알겠어? 됐어? 잠녀 이거 숫자 조금만 바꾸다가 이걸로 나왔던 것 같아요. 잠녀가. 그래서 잘 나오니까 제발 좀 신경 써서 봐. 64번이요. 행렬이지만 행렬 아닌데 방구등식 문제를 행렬 그냥 넣어가지고 하나만 추가시켜서 낸 문제예요. 중요하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무슨 뜻이라고?
f 마일에서의 함수값이 가장 작은 값이다.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최소값이다라는 뜻이야. 다시금 마이너스 1이 꼭지점의 x좌표 알겠어? 그리고 최고차 함계수는 양수다라는 뜻이고 f 마일을 0으로 줬기 때문에 fx는 마일, 0을 꼭지점으로 하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입니다 라고 세워줄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어? 그 다음 그리고 제발 최고차항 계수 붙이는 거 좀 잊지 말고. 자, 무슨 말이야? 2차식 빼기 2차식인데 해가 원사이드라 그래서 한쪽 방향의 해가 나와요. 한쪽 방향의 해가 나오려면 반드시 얘는 몇 차 부등식이어야 된다고? 1차 부등식이어야 된다고. 알겠어? 1차 부등식이고 그 1차식이 0이 되는 x의 값이 1이란 뜻이야. 그리고 마찬가지 1차식의 최고차항 계수는 붙여줘야 되고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았으므로 m의 값의 부호 또한 양수가 됩니다. 됐어요? 됐어? 그래서 넘어가면 gx는 fx 빼기 m의 x 빼기 1이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정계수 a랑 m 두 개 사용을 했고 fx랑 gx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조건이 두 개 더 있어요. 그 조건 가지고 문제 풀어 나가는 거야. 행렬 A, B인데 1N 2열이랑 2N 1열의 행렬을 곱했어요. 그러면 결과는 1N 1열이 나올 거고 그 결과 값이 16이 나온다 이 얘기야. 행렬의 곱셈은 곱해서 더한다. 각각의 값 f 마일은 0이고 g 마일은 2n이고 f0은 a이고 g0은 g0이냐? g1이었던 것 같은데 g1이죠. g1은 4a입니다. 그래서 a 제곱이 다 나오고요. a가 뿔만인데 a는 양수이므로 가 됩니다. 자, 이제 m의 값만 유추해 줄 수 있으면 되고, 자, 네가 찾는 게 뭐냐면 fx 빼기 8 gx 빼기 8 이퀄 0 몇 차 방정식이냐면 2차, 2차, 4차 방정식이에요. 이 4차 방정식의 모든 실근 가정형 얘가 0 또는 얘가 0.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합이다. fx가 8 여기는 해가 두 개가 딱 정해져서 나옵니다. 됐어. 마찬가지 gx 이퀄 8
자, 여기서 근이 두 개가 나올 텐데 뭐 하나가 중근이 나올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올 수도 있고 맞아.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근이 얘랑 전부 다르냐 같은 게 하나라도 있냐가 중요하잖아. 그래서 이 중에 근이 있는지부터 살펴볼 거야. 그래서 x 이퀄 1이 만약에 얘를 근으로 갖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성립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지금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이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이 1을 근으로 가지고 있어요. 됐어요. 인수분해가 된다고. 1 넣어봐. 0 되잖아. 그래서 서로 다른 실근의 합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랑 자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누구 남았냐면 2분의 m 빼기 u. 됐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나뉘죠. 자 얘가 1인 경우 다시 얘기하면 m이 8이면 x는 1 3중근에 x 이퀄 마상 한실근이 돼서 합이 마이예요. 그 다음 얘가 마삼일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m이 0이면 똑같이 x는 1, x는 마삼이라서 또 합이 중근이 돼서 합이 마이가 됩니다. 근데 n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얘는 안 되고 얘는 가능해요. 됐어? 그 다음 이 두 개가 아니라면 얘는 1과 마삼이 아니므로 이렇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게 되고 이 세 실근의 합이 7 이하가 되도록 하는 m의 값의 범위가 나오며 뭘 찾으라고? G0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m이 2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m 플러스 2는 26보다 작거나 같고 최대값이 얼마가 나오겠다고? 26이 나오겠다고. 행렬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방구등식 문제입니다. 방구등식 문제. 알겠어? 됐어? 65번이요. 거듭제곱 문제. (30) 이하의 두 자연수 mn 자, 뭐 해야 돼? 거듭제곱하라는 얘기니까 거듭제곱해 가면서 규칙성 찾든가 K 해밀턴 바로 쓰든가. A 플러스 D 1이고요 AB 마이너스 BC도 1입니다. 마찬가지 K 해밀턴 바로 쓸게요. A 더하기 D 0이고요 AB 마이너스 BC 1입니다. 됐어? B 제곱이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고 고로 B의 4제곱이 단위 행렬이 되고 B의 거듭제곱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단위 행렬 마B 단위 행렬이 나오면 요렇게 4개가 반복이 되죠.
됐어. 4개가 반복이 되고 저 연속된 4개의 합은 0이다 라는 성질도 써먹을 수 있어야 되고 됐어? 정신아. 그 다음 여기는 뭐 곱해요? a 더하기 2를 곱해야지. 그러면 a 3승 더하기 2가 단위 행렬이 나오고 a 3승이 마이너스 단위 행렬 a 6승이 단위 행렬. 그래서 a n승은 몇 개가 반복이 된다? 6개가 반복이 된다. 그리고 요 6개 연속으로 더하면 무조건 0이 나오는 거예요. 됐어? 왼손으로 쓸게요. 자, 그 다음 뭐 하라 그랬냐면 지금 여기서 이거 중에 하나랑 이거 중에 하나를 더해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 0이 나와야 된대. 그럼 뭐 심심하면 a 제곱 한번 해보세요. a 제곱 해보면 절대 이런 애들하고는 더해서 0이 될 수가 없어요. a랑 b랑 a랑 마비랑 더해서 0이 되진 않고 얘도 마찬가지로 더해서 0이 되는 건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에 뭐여야 된다고? 얘랑 얘 또는 얘랑 얘가 나와야 0이 될 수 있다고. 됐어? 30 이하야. 얘 몇 번 나와? 6개 반복이니까 얘 5번 나오고 얘도 5번 나오죠. 32야. 4개 반복 7, 4, 28 얘는 7번 나오고 얘는 2번째니까 한 번 더 나와요. 8번 나오죠. 됐어? 다시 얘기하면 얘 5개 중에 하나 얘 7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고 얘 5개 중에 하나 제 8개 중에 하나 고르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총 몇 가지? 75가지가 이렇게 나오겠다고. 됐어요? 됐어? (66번) 2차 시계 한 근을 줬어. 당연히 대입해야 되고 요 2차식은 언제나 차수 내리기 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2차를 1차로 3차도 1차로 갈 수 있고요. 2번 거쳐서 4차도 3번 거쳐서 혹은 제곱의 제곱이니까 2번 거쳐서 1차로 갈 수 있고 모든 다항식을 다 몇 차로 바꿀 수 있다? 1차식으로 바꿔줄 수 있다. 알겠어? 그리고 0 넣었을 때 성립 안 하고 상수항이 최고차 함계수가 1인 상태에 뿔마 1이면 당연히 뭐 할 줄 알아야 되고 x로 나눌 줄 알아야 되고 역수 관계의 합이나 차 값을 이용을 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거 이용할 때는 문제에 이 형태가 보이죠. 누누이 얘기하지만 혹시나 필요하다면 역수 또한 1차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항상 관계식 가지고 식 세우는 문제들은 우변의 다항식이나 역수관계식이 있을 때 최대한 연산 개수 줄여주시고 1차식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했다. 제발. 알파 빼기 알파분의 1이고요. 알파 제곱이 2알파 더하기 1 1입니다. 행렬 A가 0, 1, 마 1, 0이고요. 거듭제곱 보라 그랬네. 또 K-리미터 쓸게요.
A 더하기 D 0이고 AD 마이너스 BC 1입니다. AN은 몇 개 반복이라고? 4개 반복이고 100의 합은 0이고 알겠어? 근데 더하라 그랬다. 아 4개 합이 0이라고 연속 거듭제곱에 몇 승까지 더하래? 333승 4의 배수 찾아. 4의 배수 332 끝에 두 자리가 4의 배수면 4의 배수야. 4판에 32 됐어? 그럼 332개 더하면 뭐라고? 0 앞에서부터 아니고 뒤에서부터 지워라. 하나 남는다. A가 답이다. 됐어? 됐어요? (67번) 자, 진입한정은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죠. 뭐 있냐면 행렬의 곱이 영행렬일 때 둘 중 하나는 0이다. 마찬가지 둘 중 하나는 0이다. 이딴 거 절대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다. 곱해서 0이 되는 행렬은 무수히 많아요. 알겠어? 절대 저거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또 AB는 BA다. 절대 안 된다고. 곱셈 공식 절대 못 쓴다고. 알겠어? 곱셈 공식 절대 못 쓴다고. 뭐 물론 이제 어떤 조건이 걸리면 AB는 BA가 같다라는 게 생기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뭘 쓸 수 있다? 곱셈 공식을 쓸 수 있다예요. 알겠어? 됐어? 그래서 A 더하기 B를 제곱해라 라고 하시면 A, B를 세제곱해라 라고 하시면 절대 니네 임의로 순서를 바꿀 수는 없고 저런 식으로 가셔야 되고 결합이나 분배 법칙은 성립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알겠어요? 그리고 진입한정에서 필요한 형태들이 있다면 그 형태는 네가 양변에 뭔가를 곱하거나 해서 뭐 할 수 있다?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좌변이 우변이 됐어. A제곱 B제곱이 날라가고 요게 나옵니다. 그때 A는 0인가요? 아니면 이게 뭐 0일 이유가 있나요? 이은이요. A제곱이 단위행렬 B제곱이 끼면 A, B, A의 전체 제곱이요. A, B, A의 전체 제곱은 순서대로 그냥 갖다 곱하셔야 됩니다.
자, 뭐는 성립한다고?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고.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고.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뭐는 성립한다고요?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는 걸 이용을 해서 구해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예요. 디귿 좌변 뭐하라고? B를 A로 맞아. 그러면 B를 A로 가려고 했더니 이 두 개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여기 A 관한식, 여기 A, B 줬단 말이야. 여기다 뭐 곱해야 돼? 좌변, 우변에 똑같이 B를 곱할 건데 정확하게 어디? 오른쪽에다가 B를 곱한다. 됐어? 왼쪽에 곱하는지 오른쪽에 곱하는지에 따라서 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고요. A, B가 마이너스 3, 2예요. 그래서 행렬 B가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 단위 행렬이 됩니다. B 제곱하라 그랬어. 9A 제곱 18A 더하기 9배 단위 행렬이고요. 반드시 2차식이 있을 때는 차수 내리기 다음 식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행렬에서도 차수 내리기라는 거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됐어요. 그 다음 나온 김에 요식 AB의 1차식 버릴 때는 무조건 뭐가 성립한다고? AB는 BA가 성립하고 그때부터는 AB를 자유자재로 곱셈 공식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 알겠어? 왜? AB는 이거고 BA는 이거고 어차피 A랑 단위 행렬끼리는 연산했을 때 간단하게 표현이 가능하니까 간단한 걸 확인 가능합니다. 됐어? 됐어요? 디귿 틀렸어요. 9배의 A 더하기 2입니다. 그 다음 68번이요. 2차 정사각형렬에 대해 2 곱하기 1행렬을 곱해놓은 형태는 제발 행렬 A를 A, B, C, D로 놓고 행렬 A 자체를 구할 수 있어. 대신 이거 무조건씩 두 개가 필요해요. 알겠어요? 두 개씩 있으면 행렬 A를 A, B, C, D로 놓고 행렬 A를 구할 수도 있고 A의 어떤 MN에 대한 값을 구하라고 하시면 무조건 실수 대 실수 배 해서 더해서 M과 N이 나오도록 하는 그 실수만 찾아내면 X, Y를 무조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다. 알겠어요? 자, 여기는 3, 4에 A 곱한 거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A를 구하는 게 편하긴 하겠죠, 당연히. 위에 거 밑에 거 행렬의 곱셈의 연산을 통해 A, B, C, D를 각각 구할 수 있고 그래서 행렬 A를 구해낼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됐어. 그래서 계산 PQ의 값을 각각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 자 69번은 이렇게 두 개를 던져주는 게 아니고 뭐 한다고? 하나를 주고 관계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두 개가 있어야 돼. 두 개가 하나만 가지고는 문제를 못 풀어. 그럼 저 두 개를 남은 하나를 이 관계식을 가지고 만드는 거야. 이 관계식이 뭔데? 이런 2차식의 관계식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A를 왼쪽에 곱하겠다고. 그럼 A 제곱이 2A 빼기 단위 행렬이 되고 됐어.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고.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고. 그래서 하나를 더 얻어냈어. 됐어. 이게 문제마다 차이는 있는데 주어진 식을 가지고 쟤를 만들어내는 거라니까. 그냥 뭐를 이용해서? 분배법칙, 결합법칙 등을 이용을 해서 식 두 개만 만들어내면 돼.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야. 두 개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A, B, C, D 놓고 행렬 A를 구할 수도 있고, 알겠어? 행렬 A를 구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이제 너네한테 이런 거 준다고. 이 값을 PQ를 구해보세요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만든다고? 여기랑 여기에 각각 뭐를 한다고? 실수배를 한다고. 됐어. 그 다음에 뭐 한다고? 요 두 행렬을 더합니다. 분배 법칙 때문에 A로 묶으면 얘 더하기 얘가 되고요.
얘 더하기 얘가 되고요. 요렇게 나오게 돼 있다고. 그때 얘가 4가 되고 얘가 8이 되는 K랑 S의 값을 구해주시고 됐냐? 그러면 A84가 3, 14 됐어. 이런 식으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된다고요. 됐어요? 자, 이 문제에서는 뭐 구하라고 그랬냐면 A1, 2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A, B가 0하고 4가 되는 거고. 됐습니까? 그 다음 70번. 자, 실생활 문제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길찾기 문제예요. 길찾기 문제. 최단거리 문제 있잖아. 뭐 이런 거 보셨죠 항상. PI에서 QJ로 가는 방법에서 AIJ라고 하자. 됐어. 그래 놓고 이제 뭐예요? 이거 위에다가 갖다 붙이지. 됐어. 이렇게 해놓고 두 개 붙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경로의 수 어떻게 구한다고? 손으로 세는 거 아니죠? 오해해야 돼요. 몇 번? 이 모양 몇 번? 두 번 거쳐서 어디서? 2에서 1로 가는 요 성분을 구해내시면 여기서 1로 가는 방법의 수가 나온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만약에 이거를 3개를 붙여 그리고 P1에서 K2로 가는 방법의 수 어떻게 된다고? 3번 거쳐서 A 세제곱해서 어디서 어디로 가는? 1에서 2로 가는 다시 얘기하면 몇 행 몇 열? 1행 2열 성분을 보면 된다. 요거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바로 만약에 나오면 그냥 바로 그냥 찍고 넘어가야 돼. 알겠어? N단계를 거쳐서 그럼 A N승이고 I에서 J로 가는 방법의 수는 I, J 성분이 된다는 무조건. 알겠어요? 됐어요? 제발. 그 다음에 그 외의 실생활 문제들은 다 뭐가 중요하냐면 식을 세운다. 식을 세워주시고 뭐랑 비교한다? 행렬의 연산과 비교한다. 그럼 일단 식은 세울 줄 알아야 돼. 실생활 문제 뭐 이익, 판매량, 그 다음에 뭐 증가, 감소, 뭐 기타 등등 거리 속도, 시각, 뭐 농도, 뭐 시각의 흐름, 뭐 등등 졸라게 다양한 실생활 문제들이 있는데 그 관계식을 식으로 쓴 다음에
어떤 행렬에 어떤 연산의 어떤 값인지를 찾아내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뭘 계산하라고 했는데 그 계산이 뭐냐면 1 곱하기 0.3 더하기 3 곱하기 0.2를 구해냈어야 돼. 그러면 이거를 네가 요 행렬에서 찾아야 된다고. 1이랑 3이 한 세트죠. 0.3이랑 0.2가 한 세트야. 항상 가로 세로선 정확하게 그어주시고 무조건 가로선이 앞에 세로선이 뒤에입니다. 알겠어? PQ의 1행 1열 성분이죠. 알겠어? 만약에 니한테 3 곱하기 0.2 더하기 0.7 곱하기 3 0.7 곱하기 7 곱하기 12분의 1을 계산해야 돼. 요걸 찾아야 돼. 그럼 마찬가지 이거 보고 너는 찾는 거야. 누가 세트야? 3, 7이 같은 라인에 있어야 되고 0.2, 0.7이 같은 라인에 있어야 되고. 됐어? 다시 얘기하면 이 연산이 나오려면 QP를 곱해야 되죠. QP에 얘 곱하기 얘니까 몇 행 몇 년 성분? 2행 2열 성분. 근데 몇 분의 1 해야 돼? 12분의 1 해야 돼. 요런 식으로 네가 맞춰주는 거야. 알겠어? 됐어? 이거를 실제로 PQ를 다 해보고 QP를 다 해보고 막 이런 문제가 아니고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 식을 정확하게 세우신 후에 행렬의 어떤 연산과 같은지 어떤 값인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학교에서 이쪽 파트를 조금 많이 했으면 거의 무조건 한 문제 내셔요 보통. 잘 안 신경 안 쓰고 그냥 넘어갔으면 안 되고. 기억 행렬 P가 3142 이게 제조원가 판매가예요. 행렬 Q가 10, 12, 8, 13 상반기 하반기 A, B의 판매량. 행렬 PQ에 2,1 성분 행렬 PQ에 2,1 성분 4 곱하기 10 더하기 2 곱하기 8 무슨 과? 판매가. 상반기 판매량. A에 B는 B에 판매가 곱하기 상반기 판매량이죠. 다시 얘기하면 지금 이 두 개를 더했다는 얘기는 A와 B의 상반기 판매 총액입니다. 됐어. 기업 판매 이익금이네. 이익금 아니에요. 이익금은 판매액에서 제조 원가 뺀 거라고 주기도 했고 당연한 얘기고. 이은 하반기 판매 이익금은 상반기보다 7천만 원 증가이네요. 판매 이익금 A는 1이에요. B로 1이죠.
상반기 A 10만 개, B 8만 개, 하반기 A 12만 개, B 13만 개. 이게 상반기 판매 이익금하고 하반기 판매 이익금입니다. 단위는 1000 곱하기 만, 1000만 단위, 18천만 원, 1억 8천만 원, 2억 5천만 원. 다시 얘기하면 얼마 증가했어요? 7천만 원 증가했습니다. 이건 맞아요. 디귿 뭘 만들었어? 뭐 11에 22, 21 요거의 1,1성분 22 더하기 21이죠. 다시 얘기하면 지금 1 곱하기 22 더하기 1 곱하기 21이야. 지금 얘가 뭐 한 거야? 1. 판매 이익금 10, 22가 뭐냐? 22가 A의 상하반기 얘도 B의 이익금 B의 상하반기 판매량이죠. 됐어? 다시 얘기하면 1년치 이익금 1년치 이익금 A, B의 전체 1년치 이익금이다. 됐어? 맞는 말이 되겠죠? 이은 디귿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렬 쪽 실생활 문제는 수학이라기보다는 거의 그냥 국어 문제 같은 느낌으로 풀어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절대 행렬이 틀려서는 아니 됩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라. 잠깐 쉬었다가 병원에서 할게요.